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장제원 전 의원이 내년도 부산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10년 전의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사람들이 기억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그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본인이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합의금 쪽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2016년도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실관계가 머지않아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탈당한 게 자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선제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뭐 권유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론만 두고 본다면 그래도 또 이런 성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가 있는 본인께서 어쨌든 자진 탈당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정치인과 관련된 성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해명이 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정도로 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있는 점은 어쨌든 이 피해자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본인은 합의금 쪽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며칠 사이에 이분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윤 인사의 대표격 인물이죠. 장제원 전 의원이 오늘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좀 본인이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 잠시 떠날 것이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 그러니까 고소가 이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거짓이라고 딱 선을 긋고요. 반드시 누명 벗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야인 생활하고 있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10여 년 지난 시점 거론하면서 갑작스러운 고소 제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본인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 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철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년 정도 된 과거 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른바 이제 성폭력 혐의 근데 고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제원 전 의원은 앞으로 이거 험난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까지 본인이 어떤 예상을 놨는데, 근데 정말 10년 가까이 과거에 그런 일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게 왜 10년 정도나 지나서 이제 와서 왜 고소가 이루어진 걸까요? 정말? 그게 이제 2015년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 그 성폭력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까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어쨌든 성폭력을 당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장제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걸 이제 부인했어요. 그런 자체가 거짓이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실관계가 틀리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할 수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회복 불가능한 그렇죠.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당을 조금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혹이 나온 이상 본인이 어떤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원래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총선 또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런 걸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장제원 전 의원이 내년도 부산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10년 전의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사람들이 기억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그 어떤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본인이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합의금 쪽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2016년도 그때 그 장제원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또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실관계가 머지않아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 이게 10년 가까이 지난 옛날에 뭐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고소하는 거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무슨
배경 뭐 음모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본인의 오늘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당을 잠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그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지금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 탈당을 결정한 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일단 이 장제원 전 의원이 탈당한 게 자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선제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뭐 권유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론만 두고 본다면 그래도 또 이런 성 문제와 관련된 구설수가 있는 본인께서 어쨌든 자진 탈당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부담이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정치인과 관련된 성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해명이 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정도로 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있는 점은 어쨌든 이 피해자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본인은 합의금 쪽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당국이 좀 제대로 빨리 밝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본인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 탈당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취지 이런 것도 좀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